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작전주 시리즈 중 AT 세미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 세미콘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 사업, 이 중에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주요 변동 내역을 쭉 보시면 저는 2019년 1월 14일에 이 세포치료 등 재생의료 및 화장품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부터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변동 내역을 좀 기재를 했습니다. 이 관련 공시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자 공시이고, 보시면 여기 뭐 세포 치료제 개발, 뭐 재생의료 관련 이런 것도 있고, 화장품 제조 판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약 12개월 뒤인 2019년 12월 27일에 김형준 외 1인에서 JNH테크 외 1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김형준 이 님의 AT세미콘의 대표이사이자 JNH테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공시를 또 보시면 이거는 27일자 공시이고요. JNH테크 외 1인에서 김영준 외 1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딱 둘이 나왔잖아요. 외 1인인데,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특수관계자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준 님이 여기에 대표이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2019년 12월 27일에 변경이 된 게, 여기 19년 12월 27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를 통해서 여기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2020년 1월 23일에는 대체 에너지 사업 및 헬스케어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도 관련 공시를 보시면 1월 23일자 임시주총 결과에서 밑에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대체 에너지 산업 시스템,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 뭐 우드 펠릿 이런 거 있잖아요. 우드 펠릿도 그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하는 그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은 뭐 의약품 및 의약액품, 여기 뭐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병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 목적 추가를 한 걸 봐서는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2020년 6월 29일에는 이랑텍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이랑텍 전환사채 취득을 했는데요. 이 지분 취득은 5억이고 전환사채는 20억 해가지고 총 25억을 취득을 했는데,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6월 19일자 공시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취득 예정 일자가 6월 29일이라서 29일에 취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취득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신규 사업 추진 및 사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랑텍은 전자부품, 방송부품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같은 날 6월 19일자 그 전환사채권 취득 결정 공시인데, 이것도 이랑텍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하는 공시고 약 20억 원 정도 취득을 하는 거고, 취득 예정 일자는 아까랑 동일하게 6월 29일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랑텍이 5G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시면 이게 제목이 이랑텍 한국형 RF 스마트 필터로 글로벌 확장 본격화라고 되어 있고, 이게 2021년 2월 9일자 기사인데요. 5G 통신 부품 전문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 뭐 RF 핵심 전략 품목 5G 스마트 필터 개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T세미콘이 5G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에는 코스모 파마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약 60억 정도고, 코스모 파마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시를 보기 전에, 그래서 제가 2019년 1월 14일에 화장품 관련 사업 목적 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게요. 최대 주주 변경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최대 주주 변경이 됐지만, 어쨌든 이 목적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모 파마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AT세미콘이 원래 반도체 관련 기업이지만 화장품 사업도 영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련 공시를 보시면 10월 16일자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이고 코스모파마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인데, 얘네가 화장품 제조 및 원재료 수출입업 이런 걸 영위하고 있고요. 취득 금액을 보시면 6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 및 수익 증대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취득 방법이 전환사채 신규 발행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밑에 제가 전환사채에 정리를 해놓은 게 코스모 파마 관련해서 60억 정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60억, 이게 12회차 전환사채가 코스모 파마 이런 걸로 된 거고요. 그리고 10회차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랑텍 지분 추가 취득하는 관련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여기에 이랑텍 관련해서 일부 쓰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에는 의약품 등 바이오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요. 관련 공시를 또 보시면 이 임시주총 결과예요. 12월 30일자. 여기에 보시면 방역, 의료, 백신, 의약품. 대부분 바이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3개월 정도 뒤인 2021년 올해입니다. 31일, 아직 지금 촬영 일자가 3월 20일인데 31일이 도래하진 않았지만 항공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 예정, 여긴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3월 16일자 주주총회 소집 결의입니다. 아직 주주총회가 열린 건 아닌데 주주총회 예정 일자가 31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에 항공기, 어쩌고 항공기 부품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 목적 추가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항공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2021년 4월 15일이 이제 감자 기준일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하려고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관련 공시를 보시면 3월 16일자 감자 결정 그런 공시인데, 감자 같은 거는 보통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한다고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자 사유에 결손금 보전 및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감자라는 게 자본금을 감한다, 줄인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감자전 자본금이 약 713억 원에서 감자 후에는 71억 정도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죠. 그리고 이것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AT세미콘 무상 감자로 자본 잠식 해소라고 나와 있고 3월 19일자 최근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회사 관계자는 늘어난 결손금으로 인해 자본 잠식률이 40.9%인 상황에서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무상 감자를 통해 개선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자가 보통 악재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AT세미콘의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죠. 거의 360원이 이게 최저인데, 이 연봉으로 보시면 역사적 신저가라고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주가가 힘은 못 쓰고 있긴 합니다. 현재. 또 2021년 4월 20일에는 리더스 기술투자 지분을 취득 예정인데요. 총 해서 290억 정도인데, 이것도 관련 공시를 한번 보시면 3월 4일자 공시고요. 이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인데, 리더스 기술투자의 주식 이런 거를 좀 지분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수 주식수를 2천만 주 가량 이제 양수를 하고, 양수 금액이 290억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사업 다각화 및 수익 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적이
양수 예정일자가 4월 20일이라서 아직 미도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지급에 보면은 계약금이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80억 원을 매도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이고 잔금은 4월 20일에 주겠다 이런 건데, 이 80억 원이 공교롭게도 여기 전환사채에 제가 정리를 한 내용에 13회차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이게 8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더스 기술투자 취득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80억이 딱 맞잖아요. 이 계약 시 80억 원을 준다는 것과.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해왔고요. 이거 변동 내용만 봐도 막 신사업 목적을 계속 추가하고 뭔가를 지분도 인수하고 하는 것을 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전환사채 등의 변동 이런 걸 보시면 일단 3월 19일자 주가는 367원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적 신저가 부근이라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 한도가 액면가라서 다 500원이에요. 지금 이 조정 한도보다 낮은 상태고요. 4회, 5회, 6, 8회, 9회 이거는 전부 전환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만기도래 돼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없고 6회, 7회부터 10회부터 13회차 이렇게까지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건데 전환 청구가 가능한 게 6회, 7회 정도입니다. 시작일이 나머지는 10회부터 13회까지는 아직 그 기간이 미도래해서 전환 청구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안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AT 세미콘이 현재 감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는 힘이 없지만 추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로 세력들이 주가를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론 관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게 관련 기사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AT 세미콘 사우디 방산 드론 사업 진출 박차. 국내 드론 업체 ADE 지분 인수 사우디 국책 프로젝트 참여라고 나와 있고 3월 12일자 최근자 기사입니다. 보시면 AT 세미콘은 방산용 드론 전문 기업인 ADE와 지분 인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ADE 지분 인수를 통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방산용 드론 사업을 ADE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DE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한 이유가 살짝 나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 시설을 겨냥한 드론 테러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안티 드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안티 드론이라는 것은 드론 테러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티 드론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AT 세미콘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각각 85%, 15%의 지분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AT 세미콘이 15%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인트 벤처가 투자를 주도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안티 드론 개발 및 생산용 공장을 설립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AT 세미콘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드론 및 안티 드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새롭게 편입이 돼서 AT 세미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AT 세미콘의 그 주요 사업이 반도체 관련 사업이잖아요. 패키징하고 테스트 그런 공정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도 관련 기사를 보시면 3월 20일자 지금 촬영일이 3월 20일인데 오늘자 기사입니다. 필요한 곳 많은데 공급 부족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작이래요. 보시면 연말부터 예고됐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와 엮여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랑텍.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랑텍은 5G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고. 그래서 이랑텍 지분 취득으로 인해 5G 관련주로 부각돼서
이 AT 세미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이것도 리더스 기술 투자 지분 취득으로 인해 관련 이슈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 취득을 한 건 아니고 4월 20일에 이제 취득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게 2월 8일자 기사이긴 한데요. 리더스 기술 투자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파마와 제넨셀에 34억 투자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박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파마하고 제넨셀의 리더스 기술 투자가 지금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련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리더스 기술 투자가 움직이면 이제 향후 AT 세미콘도 리더스 기술 투자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더스 기술 투자 말고 AT 세미콘의 바이오 관련 이슈로 부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게 3월 5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AT 세미콘은 리더스 기술 투자 인수 외에도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AT 세미콘은 지난해 초 바이오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ATAMC 얘네가 재생의료 및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Hgen 바이오를 설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제가 공시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위에 어디서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세포치료증 재생의료 및 화장품 관련 목적 추가 2019년 1월 14일 여기에서 정관의 사업 목적 추가를 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나노 기술 업체인 에이펙셀과의 합작사인 에이펙셀 생명과학을 설립했다. 지난 12월 임시주총에서는 의약품 관련 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도 했다. 여기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12월 30일 의약품 등 바이오 관련 사업 목적 추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바이오 사업을 AT세미콘이 따로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얘네들 중에서 뭐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AT세미콘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재료가 많기는 하죠. 다만 2020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아서 감자를 한 것이 그나마 최대의 AT세미콘의 악재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AT세미콘이 망할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좀 작전을 하기에 좋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작전주 시리즈 중 AT세미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